자, 계속해서 이번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방송 시간 통해서 또 풀어보는 시간 이어갈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느 지역 부동산 좀 살펴볼까요? 네, 제가 서대문구 홍은동 13구역 재개발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여기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 홍은동에 위치한 재개발 지역 13구역에 입주권을 보유하셨다고 했는데 조합원 상태이셨던 거예요? 아니면 추후에 입주권만 따로 구입을 하신 건가요? 나중에 산 거예요. 얼마 정도 되셨어요?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알겠습니다. 자, 입주권을 새로 매수를 하셨는데 아직 얼마 되진 않으셨네요. 한 6개월 정도. 네네. 향후 전망이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구입하신 지 한 6개월 정도 되셨고 네. 이 재개발의 조합원이 되신 거는 내 집 마련 목적이셨던 거예요? 투자 목적이었어요. 투자 목적이었는데 네. 원래는 이제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는 계획으로 매입을 했는데 그 이후에 9.13 대책이 나오면서 유주택자는 이제 중도금 대출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좀 앞으로 전망에 따라서 이거를 그냥 잔압을 하면서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 그냥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이걸 고민 중이에요. 네. 자, 일단은 투자 목적으로 이제 거주주택 말고 투자 목적으로 구입을 하신 거고 하필이면 네네. 제도적인 거에 규제에 걸려서 조금 이제 답답한 면을 좀 스스로 이제 답답해진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재개발 중에서 홍은 13구역을 선택하셨던 거는 서울에 있는 다른 재개발 구역 대비 조금 낮은 가격대를 조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하셨던 게 좀 크지 않을까 싶은데. 맞아요. 네. 맞죠?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이 홍은 14 재개발이잖아요. 네. 서울에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이곳의 가치가 좋아요, 나빠요? 그럼 이건 당연히 좋아요. 왜냐하면 서울이라는 곳은 한정된 자원, 그러니까 한정된 토지에서 신규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재개발, 재건축 아니면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잘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곳들하고 이곳하고 가격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거를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네. 홍은 13구역을 가보신 다음에 구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가봤어요. 여기에 이제 그 대중교통의 접근성, 그죠? 네, 그 지하철이 좀 멀고. 네, 대중교통의 접근성에 조금 이게 단점이에요. 그죠? 네네. 그리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구릉지하고 평지하고 어디를 더 선호하세요? 그러면 평지를 더 많이 선호하세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가 입지적으로는 약간 이제 구릉지라는 단점도 있어요. 입지적인 단점도 조금 보여요. 그죠? 네네. 그렇다 보니까 뭐 여기 6구역도 개발되고 여기 14구역 뭐 입주 앞두고 있고 주변이 이렇게 다양한 개발하고 있고 또 저쪽 홍제동 쪽에 뭐 개발되면서 높은 가격 형성하고 있어서 홍은동도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상 순수한 투자 목적보다는 내가 서울에서 개발이 되면서 새 아파트를 청약통장 없이 얻을 수 있고 다른 곳의 높은 프리미엄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프리미엄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라는 목적으로 접근하는 지역이 조금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투자 목적에서는 살짝 어긋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투자성도 갖추고는 있지만 오히려 조금 더 많은 자금을 들여서 내 목적은 분명하잖아요. 나는 투자였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투자 목적에 맞는 지역을 선택하셨던 게 조금 더 옳은 선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실거주에 조금 더 비중을 둔 실거주와 투자 목적이 있다라면 실거주에 조금 더 큰 비중을 둔 선택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투자의 수익은 나요. 수익은 나지만 실질적으로 입주 이후, 그러니까 입주가 끝난 이유 있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같은 이제 아파트 대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그때 되면은 가격 상승률이 달라요. 이게 정말 투자성이 높은 곳하고 실거주에 조금 더 비중이 큰 곳의 가격 상승률은 두 곳이 똑같이 아파트의 모습을 갖춰서 일어날 때는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쨌건 뭐 대출 규제에 의해서 조금 내가 지금 어떤 거 답답함이 있어도 일단은 버티셔서 입주하고 한 2년 정도 있잖아요. 네네. 입주하고 2년 정도에 조금 갈아타시면 좋겠어요. 이 지역에서도 갈아탈 곳이 많아요. 네. 저거를 처분하고 나시면 예를 들어서 뭐 홍제역이라든가 뭐 무학제역 또는 이쪽으로 조금 건너오시게 되면 녹번이나
뭐 불광, 연신내역 주변 있잖아요. 네. 이런 쪽으로 갈아타셔서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단지들이 얼마든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조금 장기적인 방향을 잡으시고 지금은 그냥 어쨌건 네. 개발이 되는 곳이고 투자의 수익성을 갖추고 있는 곳이니까 보유하는 게 맞아요. 보유하되 너무 장기적으로는 가져가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조건이 성립이 되면 그때는 갈아타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조금 갖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제도적인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또 속상하셨을 것도 같은데요. 우선 장기적인 관점으로 입주 후에 한 2년 정도까지 보유하시다가 주변 지역에 투자 목적 더 강한 지역으로 갈아타보자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언제나 기다리시다가 또 궁금한 내용 생기신다면 저희 무료 상담 전화 서울적번호 02-2638-3948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느 지역 부동산 좀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제가 두 군데를 보고 있는데 네. 여기 노원구 은행 사거리 5단지하고요. 네. 창동 거기 네. 지공 3단지 그 두 개를 보고 있는데 한 네. 3억 5천 정도 가지고 네, 투자 목적으로 네. 네, 사고 싶은데 어느 쪽이 괜찮은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거주하실 의향은 없으시고 전세 끼고 네네. 투자만 생각하시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우선 노원구의 은행사거리니까 중계동에 위치한 5단지 아파트와 또 창동의 주공 3단지 아파트 이렇게 두 개를 여유자금 3억 5천만 원 정도로 보고 계신데요. 자,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 두 군데를 선택하신 큰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그냥 조금 괜찮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두 곳의 특성이 약간 다른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근데 보유자금 대비해서 그렇게 무리 없는 투자가 가능한 곳인 거는 맞아요. 네. 그리고 미래적으로 어쨌거나 좋아질 수 있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두 곳 중에 선택하시는 거 나쁘지 않고 이제 두 곳 중에 그럼 과연 어디가 더 좋을 거냐가 고민이 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쭉 이야기를 해드려 볼 테니까 이 두 곳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도 유념을 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지역 내에서 네. 보세요. 왜냐면 자, 창동역에 있는 호재는 뭐냐면 여기는 역세권이에요. 그죠? 네. 역세권 개발인데 뭐 GTX 신호선이잖아요, 여기가. 네. 그래서 지금 GTX 신호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지금 창동 역세권을 어떻게 복합 환승센터로 개발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미 이게 실시계획 인가가 났어요. 네. 이번 실시계획 인가가 나서 이 역을 이제 복합 환승센터의 구조를 갖춘 곳으로 바꾼다는 호재가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창동 역세권 개발하면 우리가 자꾸 창동역을 생각하시잖아요. 네. 창동역은 GTX-C가 지나가는 거고 실제로 역세권 개발을 해서 이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한 업무지구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건 이 차량 기지가 어디 있어요? 노원역 쪽에 있단 말이에요. 상계동에. 여기를 업무지구로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원역 쪽이 더 유리한가요? 그렇죠. 그럼 이 지역의 특성이 뭐냐면 여기서 제일 부족한 건 업무지구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아무래도 제일 부족한 게 들어서게 되면 그 부족했던 그거를 충족시켜주는 조건을 갖춘 곳에 주변 지역이 먼저 움직이겠죠. 자, 그다음에 다음. 자, 은행 사거리를 딱 보셨어요. 중계동에. 네. 그럼 여기는 중계동 그러면 우리가 뭐가 떠올라? 그냥 학군 떠오르는 곳이잖아요. 네. 그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이렇게 해서 동북선이 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역세권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역세권이 학군하고 만나니까 상당히 시너지를 얻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어쨌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역에서 제일 필요한 현안은 지금 뭐냐면 업무지구 조성이에요. 이 지역에 들어서는 경전철이 아니고. 네. 그리고 또 창동, 상계, 중계에서 이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오래됐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해요? 재건축이라는 거 생각하게 되잖아요, 자꾸. 네. 그런데 재건축이 가장 손쉽게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단지들은 어디에 있냐면 창동도 중계동도 아닌 상계동 쪽이에요. 그래서 이 창동, 상계, 주공 중에서 누가 대장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상계동이 대장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얘가 움직여야 중계도 움직이고 창동도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어디를 중심으로 보는 게 낫겠어요? 오히려 방향을 살짝 틀어서 노원역을 중심으로 보는 게 맞겠죠? 예. 네, 이쪽 지역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용적률을 갖춘 단지들이 한 6개 정도 있어요. 아, 네. 네, 2단지, 3단지, 10단지, 11단지, 14단지 이렇게 한 14단지, 12단지 이렇게 되거든요. 아, 네. 요 단지 중심으로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부해보시고 또 2개의 투자처 고민하셨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투자성 높은 곳 추천을 해주셨으니까요. 그것과 함께 비교를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 시청자분들 보신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자, 이번에는 문자 내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2257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여유자금이 1억 원 정도가 있는데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서 고민입니다. 아는 지인과 다세대 빌라 쪽을 고민하고 있는데 몇 군데 추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역시 지인과 함께 투자를 좀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할 때인 것 같네요. 대표님 좀 도움 주실까요? 네, 지인과 같이 투자를 하시는 거는 좋은데 꼭 지인과 같이 항상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끼리 이것을 이야기를 주고받고 선택을 할 때는요, 최종적인 결과물이 오히려 좀 안 좋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움직이시는 건 좋고 잘하는 건데 꼭 같이 항상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문자 상담 주신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움직이시고 투자를 하실 거면은 뭐 전화 상담 또는 뭐 세미나 시간을 활용해 보시는 게 오히려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의 한도 내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품 선택하신 거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나 많은 분들이 다세대 투자를 꺼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실제로 지난 한 5년 정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은요, 다세대 주택에 투자를 해서 많은 수익을 얻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나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미 5년 전에 투자하셔서 이미 원금 다 회수했고요. 원금보다도 더 높은 임대료를 받으면서 안정적인 투자 시장을 구축하시니까 투자 패턴을 구축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 잘 노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특정한 상품을 노릴 때는 그 상품의 가치가 어떻게 올라가는 건지 우리가 먼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다세대 주택이 가치 상승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지가가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지가가 상당히 높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그리고 그 지가가 높은 만큼 아파트 가격도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곳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가가 높을수록 다세대 주택의 공급량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높을수록 주거 상품의 특성은 높은 가격의 상품을 낮은 가격의 상품이 항상 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높을수록 다세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지가가 높고 아파트가 높은 데는 너무 비싸요.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가가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곳이고 또 아파트 가격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지 우상향 패턴을 그리고 있는 것을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어떤 단어를 써서 구분한다라면 유명한 지역, 유망한 지역 이런 식으로 한번 구분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표적인 1번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강남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권이고요. 2번에 생각하는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중구 일대가 해당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도심이죠. 우리가 도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도심이 해당이 되는 거고 또 3도심 중에 하나인 영등포권역이 해당이 되겠고요. 또 이 지가가 높고 또 지가가 더 높아지고 아파트 가격도 높고 아파트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2가지의 특성을 다 갖추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2가지의 특성을 다 갖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용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최소한 4군데의 투자처를 가질 수가 있겠고요. 이 지역 내에서 역세권이나 또는 개발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 특히나 용산 같은 경우는 아파트 지구나 이런 이미 유명한 재개발 지구 빼고는 예를 들어서 기존의 뭐 사차뉴타운 후보지였다든가 이런 지역이겠죠. 그리고 영등포나 중구나 이런 곳도 마찬가지로 역세권 중심으로 접근을 하시고 강남 또한 마찬가지죠. 이런 지역을 접근을 하신다면은요,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해서 오히려 아파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소액 다세대 투자다라는 것을 꼭 유념하시면서 접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발품 빠르게 파셔야겠네요. 네 군데 지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3도심이라고 일컫는 강남을 비롯한 중구의 도심권, 그리고 한 가지 더 영등포, 그리고 거기에 용산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 부분 투자 금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것 좀 구체적인 계획 서신다면 언제든지 아래 나가고 있는 문의 전화로 무료 전화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느 지역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강동구 암사동이요. 네. 선사현대 아파트 24평이요. 네. 그거 매도 시기하고, 이거 매도해가지고, 네. 구리시 스택동 네. 456에 7번지, 456-70번지인데요. 네. 거기 다세대 주택이거든요. 네. 그거는 좀 어떤가 하고 궁금해갖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암사동의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에는 거주하고 계시는 상황이세요? 네네네. 그러면 이거를 팔고 구리로 이사를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네. 실거주도 하면서 좀 투자가 될 수 있나 해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파트에서 다세대로 그리고 지역도 조금 이동이 있으시네요. 강동구 암사동의 선사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를 좀 매도하고 구리 수택동의 456의 70번지로 이사를 가는 게 어떨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 아까 수택동에 있는 거는 아까 다세대 주택이라고 말씀하셨죠. 다세대 한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건물이요. 네, 그러니까, 한 7세대 정도. 서울에 아파트를 처분하고 네. 수택동에 가서 내가 거주하면서 수익도 조금 얻으려고. 네, 임대 수익도 조금 있어야 그 목적이시라면 제가 찬성을 하는데 네. 저는 아까 다세대라고 그래서 제가 서울에 아파트를 팔고 왜 구리에 다세대를 이사를 하시지 그 생각을 처음에 했거든요. 네. 건물을 사시는 건 좋아요. 근데 사실 좋은데 암사현대를 언제 파시는 게 좋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거주해 보셔서 알겠지만 가격은 지금 가장 높게 형성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서울 시내 20평대 이제 평균 가격이 한 7억 중반대라는데 네. 저희는 한 6억 중반대거든요. 그래도 많이 올라간 거예요. 기존에 비하면. 네. 그래서 암사현대를 내가 처분하고 내 목적에 맞게 움직이는 시기로 가장 좋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예요. 지금이요? 왜냐면 얘가 2000년에 입주했잖아요. 네. 그럼 조금씩 입주한 지 20년 돼간단 말이에요. 그죠? 물론 한강변이고 역세권이고 대단지고 주변에 재건축이 일어나면서 가격을 끌어줬기 때문에 얘가 올라간 건 맞아요. 네. 내 목적에 파는 시기는 가장 좋고 단지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말씀하신 곳으로 움직이시려면 처분하지 마시고요. 네. 만약에 여기서 구리에서 내가 거주를 하면서 네. 수익을 얻는 곳으로 가겠다 그러면 네. 수택동의 특성은 뭐냐면 8호선이에요. 8호선. 네네. 8호선이 연장됨으로써 여기 임대시장이 새로운 임대시장이 형성될 거예요. 또는 아파트 시장이 새로운 아파트 시장이 펼쳐질 거고. 네. 그러면 여기는 보면은 8호선 지금 말씀하신 번지수를 검색해 보면 네. 전부 다 애매해요. 여기 들어서는 데가 전부 다. 네. 그래서 내가 임대 사업을 할 거잖아요. 거주를 하면서 거주 플러스 임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럴 때는 거주의 포커스가 아니고 임대의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임대 사업하기 좋은 곳, 당연히 역세권이겠죠. 여기서도. 네. 그러면 이곳에 이제 8호선이 들어서게 되면 여기 두 개가 들어서는데 첫 번째 여기 들어서는 곳은 아파트밖에 없어요. 주변에. 네. 그러니까 여기는 임대 사업 목적이 안 맞으니까 당연히 구리역 쪽으로 올라가서 구리역 쪽에 붙어있는 구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이런 거주 플러스 임대 목적을 가진 부동산을 그쪽에다 구입하시고 네. 그게 아니고 따로따로 가시겠다 그러면 이 장자마을의 그 장자 2사거리인가? 거기에 여기 들어서요. 네? 8호선 여기 그쪽에 들어선다고요. 네네. 그 장자마을 그 구리초등학교 그 고등학교 있는데 네. 그쪽에 내가 거주용 아파트를 구입하시고 구리역 쪽 또는 아예 그냥 그 강동구 쪽이나 송파구 쪽에 다세대나 오피스텔을 구입해서 거기서 월세 얻는 게 훨씬 나으세요. 네. 그러니까 항상 내 목적에 맞게 갈 때도 내 목적, 여기서는 분명히 거주도 거주지만 서울에 아파트를 팔고 거주도 거주지만 임대 수익도 목적이기 때문에 임대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필수 요건이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신 물건 보지 마시고 거주 플러스 임대 목적의 건물, 그러니까 한 동의 건물을 갖겠다 그러면 오히려 구리역 쪽으로 더 붙이시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해서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 좀 바꾸겠다 그렇다면 암사현대 파시고 구리에 아파트 사면은 거주용 아파트 사고도 돈이 많이 남으니까
네. 그 돈 가지고 수익형 목적에 맞는 서울의 역세권 쪽에 수익형 부동산을 구입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네. 아,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연결 잘 주셨네요. 이 투자와 또 내 거주의 목적을 좀 분리해야 한다라는 말씀 잘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아, 네, 강남구 개포동에 네. 다세대 주택을 지금 매입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네, 향후 전망하고 어떤지 좀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주소 알고 계세요? 170-18번지요. 알겠습니다. 강남 개포동의 170에 18번지 다세대 주택을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개포동에 170-18번지라고 그러셨는데, 네. 이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가 괜찮다고? 예, 거기가 개포 레미안 블루 바로 옆이 구마을이 앞으로 비전이 있다 그래서. 네네. 근데 금액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방도 약간한 거 2개고요. 네. 평수도 다 해서 5가구가 사는데 대지가 한 38평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근데 금액이 전세에 비해서 너무 금액이 세고. 그 대지 38평에 하나의 올라가 있는 건물 자체를 지금 매입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그러니까 한 칸이요. 아, 한 세대? 예, 한 세대. 제 생각에는 여기 말고, 네. 조금 다른 지역을 조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네. 현재 말씀하신 이 구역도, 네. 이 개포 택지지구거든요, 여기가 전체가. 네네. 그 지금 개포 택지지구 중에서 지금 저층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죠? 네. 네,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택지지구가 뭐냐면 우리가 이래서 법이나 이런 정책을 조금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앞으로 이 택지지구 재개발은 안 되고 이제 택지 7층까지만 지을 수 있답니다. 예? 앞으로 재개발은 안 되고 7층까지만 지을 수 그렇죠. 잘 알고 계시네요. 택지지구에 있는 이런 저층 주거단지 있잖아요. 네. 여기는 뭐냐면 아파트 대비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춘 곳으로 조성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지정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다세대 주택에 이런 데 투자하는 이유는 두 가지잖아요. 네. 역세권이어서 수익률이 꾸준히 올라가든가 네. 아니면 개발이 돼서 가치가 올라가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는 두 개의 조건을 충족시키긴 조금 다 애매한 거예요, 이게. 네. 물론 고가의 아파트 대비 낮은 주택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네. 그 힘을 누리기에는 여기 말고 다른 곳도 많은데 굳이 내가 여기를 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강남권에서 다세대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곳을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알고 계신 것처럼 생각한 것보다 가격이 높아요 그러셨잖아요. 네. 그럼 어차피 높은 비용을 내가 지불하고 들어갈 거라면 네. 여기 테헤란로 있잖아요. 서초역부터 네. 삼성역, 그죠? 네. 이 사이 또는 신논현역부터 여기 어디죠? 여기도 마찬가지 삼성중앙역. 이런 부분들에 가셔서도 얼마든지 알토란 같은 투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네. 단지를 선택하신 게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투자할 거 조금 더 네, 높고. 저는 이제 거기가 상업적으로도 될 수 있는 확률이 있고 많이 오를 거라 그래서.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택지지구는 네. 알고 계신 것처럼 7층 이하입니다. 지정을 했죠. 네. 택지지구는 태초에 택지가 조성될 때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아, 네. 그래서 여기를 상업적으로 종상을 하는 상업적 종상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함부로 할 수도 없어요. 네, 선생님. 네,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린 중심권으로 나와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